안녕하세요. 바벨입니다. 이전 10강에서는 집단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거나 심지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집단 속에서 개인은 종종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나 책임감을 낮추고 리더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죠. 마치 배가 항해하기 위해선 방향을 잡고 폭풍우를 헤쳐나갈 선장, 즉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선장만 유능하면 배는 항상 안전하고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 혹은 선장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우리들, 즉 배에 탄 선원들은 그저 선장의 지시에 따라 몸을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리더십만큼이나 중요한, 어쩌면 리더십을 가능하게 하고 완성시키는 또 다른 축, 집단 속의 나, 즉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소위 팔로워십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흐름에 무작정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인 나로서 균형을 잡으며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전 시간에 다뤘던 청소년 차량 절도 및 질주 사고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그 비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리더십의 부재 혹은 제 역할을 못하는 리더를 지적했습니다. 아무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책임감 없이 서로 쾌감만을 부추겼던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성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그 비극적인 결과, 즉 죽음에 이르는 광란의 질주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에 초점을 맞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가 그 무리 중 한 명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그 훔친 채 올라타는 순간 개인의 통제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집단적인 광기나 무모함에 휩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마치 거센 급류에 발을 담그는 것과 같아서 빠져나오기가 극도로 어려워지죠.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타기 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타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신과 어쩌면 친구들까지 살릴 수 있었던 최선의 방책이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필요했을까요? 먼저 위험한 제한 앞에서 멈춤과 이성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비극은 우리 차 훔쳐서 한번 몰아볼래? 와 같은 위험한 제안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친구들과 함께라면 뭐든 재미있을 것 같다는 본능적인 충동, 여기서 빠지면 나만 이상해 보일까 하는 동조 압력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바로 잠깐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성을 깨워 이 제안이 가진 위험성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다. 들키면 어떻게 될까? 또는 운전 경험도 없는데 사고 나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 혹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드릴까? 와 같은 이성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충동적인 결정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기 있는 반대 또는 설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제안이 잘못되었고 매우 위험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다음 단계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위험해라고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혹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이러다 진짜 큰일 나. 차라리 다른 재미있는 걸 하자라며 다른 친구들을 설득하려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성원으로서 집단의 잘못된 방향 설정을 막고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물론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깨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거나 친구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어색함이나 비난이 가져올 결과는 차를 타고 질주하다 맞이할 수 있는 끔찍한 비극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는 이탈입니다. 만약 나의 반대나 설득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이 위험한 계획을 강행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탈의 결단입니다. 그 무리에 합류하기를 거부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겠다. 너희들끼리 잘 해봐. 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겁하거나 겁쟁이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겠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친구들도 그때 당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청소년 차량 사고의 비극은 차에 타기 전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뿐만 아니라 위험한 제안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멈추고 맹목적으로 동조하여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그 비극의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집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배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며 만약 배가 난파선이 될 위험에 처했다면 과감히 반대하거나 뛰어내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집단 속에서 건강한 구성원, 즉 유능한 선원이 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리더에게 순응하는 것도 그렇다고 매사에 반대하며 집단과 겉도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핵심은 상황에 따라 집단에 녹아드는 정도와 개인적인 자아, 즉 이성,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균형 감각에 있습니다. 먼저 리더십을 탐색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어떤 집단에 속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집단의 리더십 구조와 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누구인가? 리더는 어떻게 선출 또는 임명되었는가? 리더는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가? 리더는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가? 리더는 집단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아 비율을 조절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죠.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집단에 얼마나 몰입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얼마나 유지할지 의식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리더가 유능하고 신뢰할 만하며 집단의 목표와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자아의 비판적 경계 수준을 다소 낮추고 리더를 믿고 따르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때 우리는 집단과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만끽하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더가 무능하거나 독단적이거나 집단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되면 자아의 비판적 레이더를 최대한 가동해야 합니다. 섣불리 동조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독립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죠. 어울리되 노가 없어지지 않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고 원만하게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회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의 흐름에 완전히 자신을 내맡겨버리면 앞서 본 청소년 사고처럼 집단적 광기에 휩쓸리거나 잘못된 결정의 공범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항상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만 유지하며 집단과 거리를 둔다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고립되어 마치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즐겁거나 생산적인 상태가 아니죠. 이를 위해 먼저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집단의 분위기와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섞여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동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태도는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건설적인 의견 개진도 중요합니다. 집단에 융화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독립적인 관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집단의 방향에 우려가 있거나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단순히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식, 예를 들어 존중하는 태도, 명확한 근거 제시, 대안 모색 등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리더와 다른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집단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태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집단의 흐름에 협조적으로 참여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나 위험 신호가 감지될 때는 잠시 멈춰서서 비판적으로 상황을 재평가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연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집단에 잘 융화되려 노력하더라도 만약 그 집단이 자신의 핵심적인 가치나 윤리적 기준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명백히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판단될 때는 최종적으로 그 집단을 떠날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나 충성심이 개인의 양심이나 생존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건강하고 성공적인 집단은 좋은 리더십과 좋은 팔로워십이 함께할 때 만들어집니다. 이 둘의 조합에 따라 집단의 운명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조합은 독재적이거나 무능한 리더와 맹목적이거나 수동적인 팔로워의 만남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아집과 욕심으로 집단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거나 위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구성원들은 리더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비판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르거나 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합니다. 이런 집단은 마치 선장 없이 각자 노만 젓는 배와 같아서 작은 파도에도 쉽게 좌초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혹은 머리는 하나인데 손발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움직이는 괴물처럼 비효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모습만 보이다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집단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는 개인의 능력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오히려 마이너스 시너지를 내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반대로 최상의 조합은 민주적이고 유능한 리더와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팔로워의 만남입니다. 리더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구성원들은 리더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전문성과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건강하게 견제합니다. 이런 집단은 마치 유능한 선장과 숙련된 선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한 마음으로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며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집단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집단 속의 나, 즉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리더십이 집단의 방향타라면 팔로워십은 그 배를 움직이는 엔진이자 때로는 선장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경고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집단 속 구성원은 리더십을 평가하고 상황에 따라 자아, 즉 이성이나 비판의 비율을 조절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한 팔로워십은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 건설적 의견 제시, 책임감 있는 참여, 리더십 지원 및 견제를 포함하는 주체적인 역할입니다. 셋째, 어울리되 노가 없어지지 않는 지혜, 즉 집단에 융화되면서도 자신의 주체성과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최상의 집단은 좋은 리더십과 좋은 팔로워십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탐배의 운명은 선장 혼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선장을 포함한 모든 선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폭풍우를 헤치고 희망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속한 다양한 집단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선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성찰해보고 더 나은 항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